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embedded 시스템, 즉 내장형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보통 교차 개발 환경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개발용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작성한 프로그램은 그 개발에 사용되어진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윈도우 시스템에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또 다른 윈도우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리눅스 환경에서 C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같은 버전의 또 다른 리눅스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밀한 의미로 따져본다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데스크탑 PC와 다르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하드웨어적인 스펙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CPU도 느리고 메모리도 부족하고 입출력 장치도 무엇인가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에는 적합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별도의 데스크탑 P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되어진 결과를 해당하는 타겟 머신에게 전달을 해서 USB 케이블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해당하는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에서 개발되어진 결과물을 대상이 되어지는 장치에게 보내어서 실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개발 시스템과 실행되어지는 시스템의 환경이 서로 다른 그런 교차 개발 환경이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타겟 단말기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드로이드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내 전화기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현존하는 모든 단말기들을 다 구비해 놓고 일일이 테스트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단말기를 에뮬레이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되어지는 가상의 단말기 상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가상 장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용 데스크탑이 일반 단말기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단지 코드를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작성한 코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실제 한번 구동해 보는 일까지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면 앞서서 교차 개발 환경에서 소개했듯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트북일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윈도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맥OS를 혹은 리눅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개발 컴퓨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먼저 JDK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문법은 자바 언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역시 그건 별개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자바의 문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인
JDK 설치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안드로이드용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래스 라이브러리 등의 제공을 안드로이드 SDK를 추가 설치해 줌으로써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JDK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안드로이드 SDK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소위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있는데 주로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클립스는 전통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지 안드로이드 SDK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기 위한 ADT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툴을 설치를 해주어서 같이 연동되어지고 또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이클립스에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JDK, 또 안드로이드 SDK, 이클립스, 또 ADT라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안드로이드용 공식 개발 환경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이 자바를 개발하기 위한 이 JDK까지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사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만 다운로드 받고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를 해주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설정이 되어지는 아주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developer.android.com이라는 곳에 가서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이후에 현재 내가 타겟으로 삼는 버전에 대한 SDK를 다운로드 받고 이후에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각 과정을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현재 시스템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서 developer.android.com 이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단 메뉴에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현재 접속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을 직접 눌러주게 되면 현재 윈도우즈 환경에 64비트용 윈도우즈 환경, 현재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3.6.1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운로드 옵션이라는 걸 눌러보면 현재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 파일들을 역시 다운로드 받는데 활용해 볼 수 있는데 보면 맥OS에서 사용하거나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윈도우즈이지만 64비트가 아닌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죠. 현재 64비트용 같은 경우도 보면 확장자가 .exe로 끝나는 즉 설치 파일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것과 확장자가 .zip으로 끝나는 단지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서 압축만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 파일로 설치를 해주어도 되겠고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당한 경우에 풀고 설치 실행 파일에 대한 단축 링크를 메뉴에다 등록하는 방법으로 설치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설치 파일을 통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혹시 다른 환경, 다른 운영체제에서 접속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운영체제의 설치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링크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첫 화면에서 굳이 다운로드 옵션 들어갈 필요 없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가지고서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내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어지면 보안 검색 후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바로 실행 눌러도 되고, 일단 폴더 열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어보면 이제 다운로드된 파일을 하나의 실행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실행을 해봅시다. 허용해 주어야지만 설치가 진행되겠죠. 예 눌러주고, 자, 첫 번째 이제 설치 대화 상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Next.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에뮬레이터로서, 가상 머신으로서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설치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둘 다 설치를 합시다. 기본 사항으로 Next.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현재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밑에 설치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혹시 디스크 용량이 모자르거나 관리의 목적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면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설치 경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다음 눌러줍니다. 현재 메뉴상에 나타날 이름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으로 두고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긍정의 대답으로 기본적인 값들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Next 눌러서 마지막 화면 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해제하고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운로드 받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은 이제 지워버려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해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복사를 해두거나 보관을 해두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대로 설치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어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제어판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면 현재 프로그램 제거라는 항목 있죠. 보기 기준을 범주로 놓았을 때 프로그램 제거 눌러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거나 혹은 용량의 문제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 제거 눌러주면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메뉴 눌러서 최근 추가한 앱에 나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알파벳 A라는 인덱스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하나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한번 선택해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윈도우 10의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옆에 시작 화면이라고 불려지는 패널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배치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우리가 메뉴를 눌러서 바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윈도우 10 이전에는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들을 잔뜩
배치를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를 했었었는데 윈도우 10에서 이 시작 화면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비교적 깔끔하게 바탕화면들을 또 메뉴들을 구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 봅시다. 자, 처음 만나는 대화 상자는 혹시 이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설치했을 때의 환경 설정들을 가져올 것인지를 묻고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했거나 혹은 이전의 설정들을 무시하고 새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Do not input setting 선택되어진 채로 OK 버튼 눌러주고 현재 구글 측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관계되어지는 또 익명의 정보들을 공유할 것인지를 묻는데 공유해도 상관은 없지만 뭔가 나의 정보들을 보내는 것이 좀 찝찝하다 싶으면 공유하지 않는다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정 마법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설정들을 해보는 대화 상자입니다. 넥스트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면 현재 설치 타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표준 설치냐 혹은 사용자 설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 설치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눌러주면 무난하게 기본적인 값들을 설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드로이드 SDK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커스텀 설치를 통해 가지고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까 그냥 표준 설치를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에 테마 형태를 어두운 형식으로 할 것인지 밝은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두운 화면은 동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밝은 화면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선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값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표준 타입으로 설치가 됐고 현재 SDK 폴더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부분들을 어디에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위한 JDK가 또 어디에 설치가 되어지는지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기본값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JD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기로 지정한 그 폴더 하위에 설치가 되어지는 데 반해서 SDK 같은 경우는 사용자 폴더 밑에 자신의 계정 밑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밑에 로컬 밑에 안드로이드라는 폴더 밑에 만들어진다라는 좀 깊게 만들어져서 관리하기가 살펴보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직접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SDK를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이 경로를 방문해야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 밖에 에뮬레이터나 기본적인 설정들의 필요 공간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피니쉬 눌러주어서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로고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일단 종료해 봅니다. 종료하고 나서 시작 메뉴에서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했을 때 이제는 설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통합 개발 환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나서 이 아래쪽 톱니바퀴 부분에 컨피겨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 AVD 매니저라는 것이 나오죠.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약자로서 가상 머신을 만들거나 혹은 수정하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버추얼 디바이스를 만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먼저 하드웨어적인 상황들을 고르게 되어집니다. 일단 여기 제일 왼쪽의 카테고리라는 부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종류를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기 형태로 선택을 해주고 어떤 스펙을 갖는 하드웨어인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너무 스펙이 높은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때때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이 윈도우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넥서스 S라는 4인치 정도 되는 화면에 400 by 800, 비교적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단말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하드웨어에 설치되어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버전을 선택해주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제일 높은 버전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내가 타겟으로 삼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안을 해서 해당하는 버전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정작 그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버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으면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 가지고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일단 안드로이드 9.0 기준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일단 안드로이드 파이에 해당하는 9.0 부분을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accept 눌러서 긍정의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추가의 안드로이드 버전들은 SDK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네요. Finish 버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안드로이드 9.0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그 이미지를 현재 하드웨어에 설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Next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다음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이 가상 장치를 어떤 이름으로 식별할 것인지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지만 어떤 버전의 안드로이드이고 어떤 하드웨어이다 라는 것들이 기술되는 형태로 이름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기 좀 수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현재 어드밴스드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죠. 선택을 해주고 나서 좀 더 상세 스펙들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쭉 메모리 양이라든가 등등 선택할 수 있고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제일 아래쪽에 키보드라는 부분이 있죠. 현재 Enable Keyboard Input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의 키보드를 가지고서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 상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느냐라는 설정입니다. 물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 손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는 하드웨어적인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자 했을 때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나와야지만 전체 화면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제 단말기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에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Enable Keyboard Input이라는 것을 해제하고 단말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이름에 새로운 가상 머신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가상 머신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펙을 갖고 있는 가상 머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가상 머신들을 수행을 해가면서 작업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존의 스펙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내용을 변경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삼각형 부분을 눌러서는 스펙 내용을 삭제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표, 플레이 버튼 같은 것을 눌러 가지고서
가상머신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떴네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실행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여러분들 실제 컴퓨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 같은 경우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가상머신의 설정에서 Show Advanced Setting 눌러가지고서 현재 그래픽스라는 것을 소프트웨어 GLES로 선택을 하고 피니시 눌러준 후에 실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 환경인 데스크탑 PC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또 특히 IBM 호환 P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그래픽 카드나 또 하드웨어적인 설정들을 갖고 있어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오류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별 문제 없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고 가상머신이 설정되어지는 일까지도 일어나지만 특별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서 현재 자기가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이전에 사람들이 고민해봤던 해결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 전화기가 단말기가 부팅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실제 단말기인 것이고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물리적인 버튼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기울이는 듯한 행동들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추가의 버튼으로 수행을 해볼 수 있고 전원 버튼이나 그 밖에 어떤 메뉴 버튼에 대한 처리들도 해낼 수 있긴 합니다. 부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지면 실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것을 통해서 웹 서핑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메뉴를 동작시킴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수행을 한다라든가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말기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 안드로이드 버전마다 화면 생김새라든가 메뉴들을 불러내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감안을 해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